암호화폐 등급 공개했죠. 네. 네, 비트코인이 C 플러스였나요? 네, 뭐 C 플러스. C 플러스 급이었나요? 그 이더리움이 이제 네, B를 뭐 받았고, B. 네. 네. A는 없었고. A는 없었고. 네. 그 대표님 혹시 저기 뭐야 그 와이스 레이팅스라는 회사를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? 아,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. 저도 사실은 금융권에 오래 있었고 제가 뭐 증권사니 뭐 다 있었지만은 저도 처음 들었어요. 뭐 저야 뭐 우리 알고 있는 거는 주로 이제 무디스, 그 다음에 이제 S&P, 그 다음에 이제 뭐 피치, 네, 이렇게 세 군데가 이제 세계 3대 기관인데 그 와이스 레이팅스를 이번에 아마 발표를 하면서 그렇죠? 그 뭐 보니까 뭐 세계 100위권 안에 든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 약간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이렇게 그 저 공신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는 이 시장에 그 암호화폐라는 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상당히 좀 이름새를 알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거기 C 등급을 매긴 이제 근거가 나오는데 네. 거래 속도가 느리고 네. 향후에 확장성이 부족하고 예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예. 그 평가 기준에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분명히 이 등급은 필요해요. 예. 네, 등급은 필요하죠.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코인이 1,800종, 2,000종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에 매월 수십 종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네. 지금은 코인은 기술보다는 브랜드하고 유통 싸움인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이미 그 단계로 왔다는 거죠. 네, 그렇다 그러면 이제 등급이 필요하죠. 네. 네, 등급도 필요하고 다양한 장치들이 필요한 텐데 브랜딩하기 가장 좋은 게 이제 등급이니까요. 예. 근데 이 신용 등급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네. 이 암호화폐의 등급을 매기는데 적합하냐 이거부터 저는 좀 예. 고민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. 사실은 저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우리 신용평가기관 앞에 보면 항상 신용이 붙지 않습니까?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제 기존의 기업들 사실 뭐 기업이라는 건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선 주주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종업원이 있고, 채권자가 있고, 그다음에 이제 거기 뭐 임원이 있고,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, 네, 그 기업이라는 환경은 좀 틀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거를 갖다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필요한데, 그 아시겠지만 우리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세계화돼 있고, 그렇죠? 누구한테 다 오픈돼 있고. 그렇죠? 그게 누가 누군지 다 돼 있고 이게 용도가 뭔지 사실은 그 이번에 저도 잠시 보니까 와이스 레이팅에서 이제 감안한 게 뭐 두 가지 뭐 그 위험 지수와 그다음에 기술 지수다. 네네.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왜 C 플러스냐? 사실은 그 저기 뭐 C 플러스가 이제 보통이라 그러지만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 좀 뭐 낮은 거죠. 낮은 거죠. 예, 낮은 건데 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,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지수, 그 비트코인은 어떤 업그레이드가 좀 어렵다, 또 안 된다. 근데 사실 이거는 저는 사실 동의할 수 없거든요. 첫째, 비트코인만 가격 변동성이 컸냐는 거예요. 그렇죠. 제가 알기에는 아마 그 와이스 레이팅스에서 나온 그 평가가 했을 때는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관찰했을 때는 거의 뭐 80배 정도 이렇게 변동이 있었고 비트코인은 뭐 한 10배 정도. 이거만 보더라도 사실은 좀 불공평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어디 시점부터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배수가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. 그렇죠. 그다음에 근데 어차피 뭐 비트코인이 발생한 거는 2009년. 그다음에 이더리움은 뭐 2015년인가요? 네, 돼 있고. 그래서 그 역사 차이도 있고. 두 번째로 기술적인 것도 뭐 비트코인이 이제 비록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1세대 암호화폐지만 어쨌든 모든 블록체인 그다음에 이 모든 그 어떤 개념의 베이스가 아니냐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에서 우리가 숫자, 그렇죠? 뭐 0을 뭐 발명했다든가 그다음에 나머지 1, 2, 3, 4, 5를 발명했다든가. 뭐 아시겠지만 0은 인도에서 발명을 했고. 그렇죠? 나머지는 우리 아라비아에서 발명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번에 비트코인이 너무 좀 그 점수를 좀 못 받았다.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그 비트코인 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으로 또 많은 엄청 항의하고 액션들이 있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. 근데 저도 이제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게 용어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저도 어떤 용어가 적합한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. 근데 기존의 신용 등급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위원님 금융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
기본적으로 뭐 재무제표나 회사 내부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뭐 자본금이니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떠오르잖아요. 기업의 예. 신용도를 평가한다는 그렇습니다. 게. 네.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는 그런 거는 좀 아니지 않은가. 그렇습니다. 왜냐면 이게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주인이 없죠. 네. 주인이 그러니까 없죠. 이게 외국한 거래법에 위촉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비트코인이 국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 외국이라는 게 나라 돈이 아니잖아요. 지금 예. 이 암호화폐라는 게. 특정 나라 게 아니죠. 이게. 그렇죠. 예. 이런 상황에서 그런보다는 좀 다른 용어가 필요한데 네. 제가 이 업계 이제 이 블록체인과 코인에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. 그 코인이 처음에 ICO 할 때 내세웠던 이 백서에 나오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.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. 네. 예.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이제 연결이 돼서 잘 돌아가고 있는지. 예. 그래서 그 처음에 기치를 그러니까 처음에 내세웠던 그 목표나 비전에 얼마나 실현이 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개발자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거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은 물론 안에서야 어느 정도 다 같이 참여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POS로 자기가 전환하겠다. 또 지금 당장은 아니다. 뭐 POW로 굉장히 배격했다가 또 언제 뭐 문제 삼으니까 그건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고 또 디포스라는 거가 또 뭐 어떠고 그래서 비난했다가 또 역공격도 당하고 근데 사실 그 중심에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 있단 말이죠. 사실 어떤 기술이 그 코인에 대한 기술이 특정 한두 사람에게 치중돼 있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. 네. 거기에 몰입돼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 이제 코인이 생성되고 유통되는데 필요한 조금 더 실질적인 내용들을 조사 분석해서 등급을 매길 수 있다 그러면 지존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 좀 더 의미 있는 등급이 나오지 않을까. 근데 만약에 이 등급을 전 세계 거래비 중에 20% 지금은 좀 떨어졌죠. 20% 가까이를 차지하는 한국에서 등급을 매긴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? 그 한국에서 등급 매긴다면 아마 인정을 해줄 겁니다. 그렇죠. 전 세계가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장하고 그렇죠. 싶어서 상당히 찾아오고 그렇죠. 있으니까. 또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렇죠. 네, 또 원하고 뭐 지난번에 제가 잠깐 우리 이제 뭐 대표님하고 좀 대담을 나눴을 때 방송 말고 그때도 아마 되게 아쉬워하셨어요. 이걸 한국에서 해야 되는데 이 등급을 저도 사실 너무 동감을 하고요.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그 암호화폐 등급 매기는 것도 이렇게 어떤 특정 기관이 하는 것보다는 또 정신이 어긋나지 않습니까? 이것도 어떤 집단지성. 네.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암호화폐에 대한 또 투표를 뭐 블록체인화해서 그러니까 암호화폐 등급을 매기는 또 어떤 코인, 그렇죠?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거든요. 그렇죠. 투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, 우리가? 왜냐하면은 이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큰 흐름은 어떤 합의, 콘센서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암호화폐에 굳이 뭐 서열을 나눈다면은 뭐 간단하거든요. 아까 뭐 이제 어떤 위험성, 그 다음에 어떤 기술적 진보,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인류적 등등등등. 그 다음에 또 뭐 아시겠지만 또 암호화폐 중에서는 또 용도가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. 어떤 기부를 위한 것도 있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성 해서 종합적으로 결국은 그 암호화폐는 결국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 인류를 위롭게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가치 저장 수단이라든가 말고 인류를 이롭게 하는 물론 이제 뭘 본 기능으로서 어떤 그 대안화폐로서 하면 그것도 괜찮고 좀 좋고요. 네,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렇죠 뭔가 새로운 개념의 어떤 등급이 좀 되지 않을까. 어쨌든 뭐 저도 사실은 그 이더리움보다 우리가 아니죠. 네, 비트코인 저 비트코인 없습니다. 네, 비트코인이 2등급 아래인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. 네. 뭐 말이 많습니다 지금 거.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지금 텔레그램이죠. 텔레그램에서 또 그램이라는 코인을 ICO를 하면서 뭐 이제 굉장히 성공적인 ICO를 이뤄냈는데 지금 코닥코인도 마찬가지고 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램은 지금 뭐 이제 그 백서나 공표된 보도 자료들 보면 그 텔레그램이 갖고 있는 그 보안성이 높은 채팅 솔루션에 이 거래 수단이 더해지는 이런 모델이 가장 이제 포인트인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코닥은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용자들이 정말 그게 어느 정도 실현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ICO에 참여하는 건지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 이 평을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놨어요. 약간 좀
그냥 부정적인 기류가 좀 네. 강한 것 같아요.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들이 전부 외부에 있는 회사들이고 그런데도 분명히 이 ICO는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. 이게 이제 저는 좀 많은 내용을 내포한다고 생각해요. 별거 없지만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. 뭐 코닥 이름이 있으니까 일단은 뭐 브랜드가 일단 먹어주니까요. 네, 이제 물론 이제 그 코닥도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오픈, 이제 어떤 퍼블릭 뭐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이제 아마 기치를 내건 거고 뭐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어떤 프라이빗한 그렇죠. 1억 8천 명이라는 어떤 사용자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는 웬만한 국가 이상급 아니겠습니까? 사실은 뭐 대한민국에서 더 크다고 할 수 있죠. 그냥 상상만 해봐도요. 텔레그램에 어떤 코인이 만들어져서 그 코인으로 뭐 중국은 이미 이제 그 중국 채팅 솔루션이 있죠. 이제 그걸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제 돈을 송금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텔레그램에서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규모는 정말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. 기존 규모에다가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. 네,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통제가 들어가야죠. 그렇죠. 통제와 관리가 또 필요한 대상이 아닐까 싶어요. 특히 이제 그쪽 규제가 아마 좀 있을 겁니다. 아마 제가 필요하지 보기에는. 않을까. 그렇죠.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. 아마 당분간 아마 국가가 좀 내버려두지는 않을 거예요. 그냥 그렇죠. 완전 망이면 아닐 겁니다. 그러니까 대신 이제 뭐 자율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느슨한 규제. 그거를 벗어나면 아마 규제가 들어가고 항상 그런 식으로. 지금 우리나라 ICO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있죠.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죠. 뭐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는 상황. 법으로 뭐 수용이 안 되니까. 사실은 저는 뭐 일단 그렇게라도 해 나가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반대는 안 해요. 뭐 그거는 뭐 사실 해 나갈 것 막지는 않지 않습니까, 그렇죠? 뭐 티몬이나 이런 쇼핑몰들이 또 얼마 전에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적용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는데 아직 뭐 된 건 아니죠? 그렇습니다. 이제 뭐 한번 검토 진행 중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태스크포스까지 다 돼서 아마 적용을 조만간 할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뭐 큰 이익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당장은 아니래도 어떤 이제 실험적인 시도가 아닐까. 뭐 우리 티몬이라든가 뭐 위메프라든가 그 어떤 그쪽에 설립 어떤 근거 봤을 때는 뭐 어떤 벤처성으로 선도하려는 뭔가.